안녕하세요. 국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영훈 교수입니다. 8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정보 전송 방식과 기술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회선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회선은 그냥 전송 매체, 전송회선, 그런 게 되겠죠. 그죠? 전송회선과 모뎀 사이에 통신회선이 몇 개의 개수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일단 2선식과 4선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2선식은 말 그대로 2와이어, 4선식은 말 그대로 4와이어, 선이 4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2선식을 보면 하나는 이제 시그널 접지선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시그널 접지선으로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신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게 되겠죠. 그죠? 보내게 되고 보내고 나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렇게 신호가 오게 되죠. 그래서 공통 접시선 하나와 신호선 하나인 총 2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데 양방향 통신은 여기가 송신 측, 여기가 수신 측이면 동일한 전송로로 사용하게 됩니다. 4선식 포와이어는 신호선 2개와 공통 접지선 2개, 이런 식으로 총 선 4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포와이어, 2선식 방이 2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통 접지선이라고 보면 보낼 때는 여기로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되고 이게 이제 수신 측에서 또 손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양방향 통신에서는 위아래를 전송할 때 별도의 전송로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죠. 전송 속도는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받으니까 속도는 얘가 더 빠르겠죠. 그죠? 전송 속도는 더 빠르고 얘는 회로가 간단하고 얘는 좀 복잡하겠죠. 이건 조금 더 저렴하겠죠. 그죠? 저렴하고 이건 좀 비싸다. 경제적인 거는 2선식이 조금 더 경제적인 게 되겠습니다. 통신회선의 접속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접속 방식 중에 점대선 회선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점대점은 이제 여기가 피어,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포인트도 하나의 피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말기에서 또 다른 피어로 바로 전용 회선을 구성을 해서 통신을 하는 게 되겠죠. 통신을 주고 받는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각각의 단말기가 각각의 피어를 가지죠. 각각의 단말기가 각각의 피어를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전송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고속 처리에 이제 이용한다. 그리고 전화 회선에도 구성하는데도 가능하다. 통신회선 접속 방식 중에 다지점 회선 방식 멀티포인트 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포인트 라인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컴퓨터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여러 개죠. 그죠? 여기 컴퓨터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단말기 1번 단말기, 2번 단말기, 이렇게 3번 단말기 이렇게 여러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전송로가 여기 하나인데 여기에 이제 1번도 물려져 있고 2번도 물려져 있고 이렇게 3번도 물려져 있다. 이런 방식이 다지점 회선 방식이 되겠고요. 이 다지점 회선 방식에서 이제 통신하는 방식은 폴링, 선택, 경쟁, 이 세 가지 방식이 주로 쓰입니다. 폴링은 뭐냐면 단말기에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데요. 단말기가 이제 여러 대가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보낼 때 다른 단말기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지, 그래서 전송로 상태에 데이터가 실제로 지금 흐르고 있는지 안 흐르고 있는지 이걸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셀렉션은 뭐냐면 이제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단말기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때 이 단말기를 구분하는 그런 제어 문자를 여기 데이터 앞에 제어 문자를 먼저 보내고 뒤에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형태가 이제 셀렉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단말기를 선택해서 데이터를 보낸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경쟁은 뭐냐면 이 단말기가 서로 이제 데이터를 막 보내려고 할 때 우선권에 대해서 단말기 스스로가 이제 경쟁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형태가 되는데 좀 먼저 데이터가 선점하면 그 친구가 이제 계속 데이터를 보낼 수 있겠지만 다른 단말기들은 좀 데이터를 기다리거나 또 잘못 보내거나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방식은 컨텐션이 이제 가장 간단하지만 효율적이지는 않다. 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에서 전속 방식 중에 집선 회선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선 회선 방식은 Line Concentration, 이렇게 집선 장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집선 장치가 있다는 뜻이고, 집선 장치는 뭐냐면, 이게 데이터를 보내는 쪽이 매우 다수일 경우고,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지금 이제 데이터를 주로 이렇게 보내는 게 되겠죠. 그죠? 보낼 때 여기가 좀 고속 회선이고, 이럴 때 이제 주로 많이 씁니다. 보시면, 일정 지역 내에 중심 부분에 집선 장치가 있고, 단말기를 여러 대 연결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집선 장치는 단말기에서 저속으로 전송된 데이터를 모아서 컴퓨터로 고속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단말기는 이 컴퓨터에 비해서 컴퓨터는 매우 고속인데 단말기는 좀 저속이죠, 그죠? 저속이어서 저속인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저속인 데이터를 집선 장치에서 좀 모아서 얘를 고속으로 한 방에 이렇게 보내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 단말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속이거나 이런 회선 사용률이 낮을 때 적합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통신회선 접속 방식 중에 회선 다중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멀티플렉싱이라는 방식인데요. 이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다중화 장치가 중간에 있고요. 요게 굉장히 고속 회선이 됩니다. 고속 회선 또는 대용량 회선. 상대적으로 여기는 저속이 되겠죠. 그죠? 저속이고 저용량이 되겠죠. 그죠? 보시면 일정한 지역에 있는 단말기 여러 대에 그 중심에 다중화 장치가 연결되어 있고 다중화 장치와 컴퓨터 사이에는 고속 회선, 대용량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회선 사용률이 비교적 높은 단말기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단말기가 어떤 거는 저속인데 어떤 거는 이렇게 고속이에요. 고속일 때도 다중화 장치를 써서 매우 대용량 회선에 고속 회선에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 가능하다. 그때 적합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에서는 그 교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에서는 교환 방식에는 교환 회선 방식이 있고 비교환 회선 방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이제 교환 회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환 회선 방식이니까 중간에 어떤 회선 교환 장치가 있겠죠, 그죠? 회선 장치가 있겠죠. 그래서 단말 장치끼리 교환기 등을 이용하여 접속합니다. 여기 단말기가 있고 단말기가 이제 군데군데 있으면 그 중간에 회선 교환 장치가 있죠. 그 장치의 제어에 의해서 단말기끼리 이렇게 이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교환 회선 방식 중에는 회선 교환 방식이 있고 축적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축적한다는 뜻은 뭐냐면 뭔가 데이터를 일단 쌓아놓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저장 장치가 되겠죠, 그죠? 저장 장치가 되고 이거는 앞에 밑에서 설명이 나오네요. 메모리 형태의 그런 저장 장치가 있다. 그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회선 교환 방식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단말기에서 이 단말기 전화기라고 칩시다. 전화기에서 번호를 누르면 이 교환 장치에서
수신 측에 바로 이제 데이터가 전송되거나 호출하거나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축적 교환 방식은 단말기에서 뭐 타 단말기를 호출을 할 때 어떤 패킷이나 뭐 정보나 메시지를 메모리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축적을 해서 어떤 이런 회선 상태가 좋아지거나 단말기의 점유도가 낮을 때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교환 해선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비교환 해선 방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비교환 해선 방식은 뭐냐면 교환 장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교환 장치가 없는데 단말 장치끼리 어떤 직통 회선을 통해서 연결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비교환 형태의 교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된 이제 직통형은 여기 단말기와 여기 단말기가 전용 회선을 통해서 바로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말 그대로 직접 연결된 직통형, 직접 통신하는 형태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다음에 보시면 이제 배급형이 있는데요. 배급형은 뭐냐면 중간에 이렇게 배급 다중화 장치가 있고 배급 다중화 장치에 따라서 어쨌든 컴퓨터에서 뭔가 데이터를 보내면 배급 다중화 장치에 의해서 이 단말기에 데이터를 보내고 또 이번 단말기에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뭐 배급을 주듯이 그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분기형은 뭐냐면 여러 단말기 사이에 이렇게 이제 분기점이 있죠. 이렇게 이제 분기점이 있으면 데이터를 쭉 가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이렇게 분기 형태로 쭉 가다가 또 이렇게 분기가 되고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분기가 되고 분기 형태로 데이터를 교환한다. 그런 형태가 되고요. 집중형은 배급형과 약간 다르게 집중 다중화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집중 다중화 장치는 뭐냐면 배급 다중화 장치는 컴퓨터에서 단말기로 데이터를 보내면 이렇게 데이터를 배급하듯이 이렇게 보냈죠, 그죠?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데이터를 받을 때 이 단말기에서 각각 보낸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집중화 시키죠. 집중 다중화 장치에서 집중화를 시켜서 고속 회선을 통해서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분할 다중화 장치는 뭐냐면 여기는 전송 회선이 하나죠, 그죠? 하나고 여기는 각각 단말기에 이제 전송 회선이 있죠, 그죠? 근데 요 하나의 전송 회선을 여러 대의 단말기가 공유를 해야 되죠, 그죠?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분할 다중화 장치에 의해서 분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서로 각각의 점유도를 분할을 해서 요 전송로를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분할 다중화 형태고요. 루프형은 뭐냐면 어쨌든 단말기가 데이터를 보낼 때 컴퓨터든 뭐든 그 패킷 헤더나 어떤 주소의 형태의 제어 값을 보내죠, 그죠? 제어 값을 보내면 루프를 쭉 돌다가 이 단말기냐? 아니다. 쭉 돌다가 이 컴퓨터가 맞냐? 이 컴퓨터가 맞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데 그래서 얘가 데이터를 안 받는다라고 하면 이 루프를 통해서 계속 데이터가 돌겠죠, 그죠? 돌면 다른 뭐 데이터도 돌고 각자가 선택한 그런 데이터를 수신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통신회선의 그런 이용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단일 방식이 있고, 반이중 방식이 있고, 전이중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분류 중에 이제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단일 방식은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단일 방향으로 전송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이제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으면 단말기는 컴퓨터로 계속 데이터를 보내기만 한다. 송신 측의 수신 측으로만 데이터를 계속 보내기만 한다.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방송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TV, 뭐 라디오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방송국이면 방송국에서 데이터를 라디오나 TV로 계속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죠. 그죠? 그런 형태가 되고요. 반이중 방식은 뭐냐면 양쪽으로 단일 방식은 한쪽으로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었는데 반이중 방식은 양방향으로 모두 데이터가 전송이 가능하나 동시에는 불가능하다. 동시에는 불가능하고 지향성으로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한다. 뭐냐면 여기가 송신 측이고 여기가 수신 측이면 송신 측에서 단말기는 컴퓨터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있으면 수신 측에서는 이 데이터를 듣기 위해서 보내지를 못하죠. 그죠? 또는 여기가 수신 측이고 여기가 결국은 송신 측이 되겠네요. 여기가 수신 측이 되겠네요. 여기가 송신 측이 되면 마찬가지로 수신 측에서 데이터를 단말기에서 이렇게 컴퓨터로 보내고 있으면 아까처럼 단말기에서 동시에는 뭐 이렇게 못 보낸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방향 통신은 가능하지만 동시에 양방향으로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반이중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워키토키 뭐 이게 그래서 무전기 휴대용 무전기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송신 측에서 키를 누르고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수신 측에서는 그냥 듣는 것밖에 안 되죠. 그죠? 듣는 것밖에 안 되고 키를 놓으면 수신 측에서 다시 키를 누르고 뭐라고 응답하고 오버하면 이렇게 동시에는 이제 대화를 못하고 한쪽으로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 반이중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 전이중 방식은 뭐냐면 동시에 양방향으로 고속으로 바로 처리 가능하다. 그래서 전화기라고 봅시다. 전화기 여기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으면 전화기는 서로 말을 주고받고 양쪽으로 다 되죠. 그죠? 그게 전이중 방식이 되겠습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 단일 방식에서는 한쪽은 송신만 다른 한쪽은 수신만 가능하고 보통 이선식 선로를 많이 씁니다. 그죠? 이선식 선로를 많이 쓰고 사용예는 위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라디오나 TV, 무선 호출 방식이나 문자 다중방송, 텔레텍스트 이런 형태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반이중 방식은 마찬가지로 양방 통신은 가능하나 동시에는 불가능하다. 동시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도 보통 이제 이선식 선로에서 많이 쓰게 되고요. 전신, 아까 예를 들면 휴대용 무전기 이런 데서 주로 반이중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전이중 방식은 동시에 양방향 송수신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선식도 가능하고 사선식도 가능합니다. 비디오 텍스, 전화 이런 게 중요한 예가 되겠습니다. 통신 회선망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신 회선망은 통신 네트워크, 그러니까 여러 단말기와 여러 컴퓨터를 서로 밀집하게 결합한 형태, 이건 이제 네트워크, 통신망 이런 게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는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형, 버스형, 성형, 성형은 별 모양이란 뜻입니다. 그죠? 망형은 뭐냐, 그물 모양, 메쉬 구조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림에서 보듯이 트리형은 뭐냐면, 나무를 심으면 여기 뿌리가 이렇게 생기죠. 그죠? 또는 땅에서는 뿌리가 생기고, 위에서는 가지가 이렇게 생기죠. 그죠? 그래서, 1차 단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뿌리처럼 내려와서 여기 단말기가 또 있고 또 뿌리처럼 이렇게 내리는.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구조가 나무 뿌리나 나무 가지형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트리형이라고 합니다. 트리형. 그리고 이제 버스형은 뭐냐면 이거를 이제 하나의 버스 인터페이스 또는 버스 전송로라고 봅시다. 버스 전송로가 있으면 버스라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이 타죠. 그죠? 그래서 단말기 1번에서도 이 버스에 데이터를 실을 수가 있고 단말기 2번에서도 이 버스에 데이터를 실을 수가 있고 3번에서도 데이터 버스를 보낼 수가 있고 4번에서도 버스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버스가 지나갔으면
그 버스를 못 탔으면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한 형태의 버스에 여러 가지 단말기의 데이터를 동시에 태워서 한꺼번에 보낼 수가 있다. 그런 형태의 네트워크 구성 형태가 될 거고요. 성형은 뭐냐면 스타망, 별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에 중심이 되는 단말기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별처럼 이렇게 뻗어 나가서 단말기가 있고, 별처럼 뻗어서 단말기가 있고, 별처럼 뻗어서 단말기가 있고, 이렇게 별처럼 뻗어서 단말기가 있고, 별처럼 뻗어서 단말기가 있다. 이게 되겠죠. 근데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가운데 중심이 되는 노드가 장애가 나면, 얘와 얘는 통신이 안 되겠죠. 그죠? 얘와 얘도 통신이 안 되고. 그래서, 중앙 노드에 오류가 생기면 전체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망형은 뭐 그물형, 또는 뭐 메쉬형, 뭐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메쉬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그런 그물이 되겠죠. 그죠? 그물 형태가 되는데, 물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여기가 하나의 단말기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으면, 그런 형태의 단말기가, 물론 뭐 요렇게 뭐 연결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물처럼 단말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메쉬형의 장점은 뭐냐면, 얘와 얘가 통신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통신을 해도 되고 이렇게 통신을 해도 되죠. 그죠? 아니면 좀 멀지만 이렇게 통신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중간에 몇몇 장애가 나는 그런 단말기나 경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방식 중에 방식은 직렬이냐 병렬이냐 또는 비동기식이냐 동기식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동기식과 동기식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그에 앞서 이제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렬 전송은 뭐냐면, 직렬 전송은 데이터 최소 유수의 문자 하나를 구성하는 각 비트를 전송로 한 개, 그러니까 전송로 한 개에 여러 개의 비트를 차례로 전송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뭐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8비트입니다. 8비트인데, 8비트를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8비트를 다 보내야 되는데, 이건 전송로가 하나예요. 전송로가 한 개다. 그러니까 처음에 1 보내고 그 다음에 0 보내고 0 보내고 0 보내고 0 보내고 0 보내고 1 보내고 0 보내고 이걸 순차적으로 1 0 0 0 0 0 1 0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죠. 요게 병렬이고 그죠? 병렬이고 이게 직렬입니다. 그래서 송신 측에서는 병직렬 변환기가 하나 필요하죠. 수신 측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직렬이죠, 그죠? 직렬로 온 데이터를 병렬로 만들어야 원래 데이터로 복구가 되겠죠, 그죠? 수신 측에는 직병렬 변환기가 있습니다. 1이 오면 1이 오고, 그 다음 0이 오고, 0이 오고, 0이 오고, 0이 오고, 0이 오고, 1이 오고, 0이 오고. 그래서 송신처에서 보낸 데이터가 이런 직렬 전송, 하나의 전송로를 통해서 직렬 전송 방식으로 해서 수신 측에 다시 병렬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 주로 쓰는 형태가 뭐냐면, 이 전송로가 하나니까 구성이 굉장히 쉽고, 그리고 이제 원가가 좀 적겠죠, 그죠? 그래서 장거리 통신에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앞서 직렬 전송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직렬 전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렬 전송은 뭐냐면, 말 그대로 송신 측에 이렇게 이제 8비트 데이터가 있고, 수신 측에 보낼 때 각각의 비트에 해당하는 전송로가 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번 전송로, 2번 전송로,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전송로가 다 있는 거죠. 그죠? 다 있으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빨리 고속으로 가겠죠. 보시면 전송 속도가 빠르고 단말기와도 쉽게 연결할 수 있죠. 그죠? 다만 이 전송로가 여러 가닥으로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거리, 긴 전송로 이건 부적합하겠죠. 짧은 거리, 매우 짧거나 회로 내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연결하거나 컴퓨터와 수정 장치를 쓸 때 좀 가까운 거리에서 병렬 전송 방식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처음에 데이터를 하나를 보내고 그 다음 데이터를 또 보낼 때 그 사이의 간격을 구분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다 받았냐? 아직 안 받았어. 뭐 이런 비지 신호. 지금 데이터 보고 있냐, 안 보고 있냐를 관찰하는 스트로브, 이런 신호를 사용해서 전송로가 사용되고 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는 신호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데이터 전송 방식 중에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에 대해서 비교를 표로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렬 전송, 병렬 전송인데 직렬 전송은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직병렬 교환기가 있고 그래서 하나의 전송로를 통해서 보낸다가 되어 있고 병렬 전송은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직병렬 교환기가 없이 여러 개의 전송로로 각각의 데이터를 쭉 바로 보내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송하는 할 때 이 직병렬 변환기에서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느리겠죠. 느린데 선을 한 가닥만 깔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겠죠. 그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원거리 전송에 사용될 수 있겠죠.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변환 회로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병렬 전송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중간에 변환 장치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대신 전송로를 여기는 한 가닥만 깔면 되는데 여기는 여러 가닥을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죠? 멀리 깔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리하니까 근거리 전송에 사용되겠죠. 그죠? 변환 회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 데이터를 보낼 때 이 사이의 간격을 이 사이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스트로브와 비지 신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송출시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8번째 강의 잘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